제목을 위기의 남자 두산 이승엽 감독으로 잡았습니다. 두산과의 계약 3년 마지막 해죠.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 이승엽 두산 감독이 초반부터 좀 험난한 시즌을 치르고 있습니다. 두산 지난주 성적 결과를 보면은 주중 고초 키움이 이제 2승 1패였고요. 주말 잠실 롯데전이 1승 2패였습니다. 이제 최근에 만났던 중위권 팀인 기아와 롯데를 상대로 이제 두산이 모두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고요. 지금 28경기 12승 16패로 리그 8위에 있습니다. 2023 시즌을 앞두고 이승엽 감독이 부임 이후에 2시즌 연속 포스트 시즌에 성공을 했고 2024 시즌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수 2명이 모두 부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시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을 가을 야구로까지 이끌었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국내 선수단이 이제 사실 큰 변화가 없었어요. 외국인 선수 영입에 공을 들이면서 시즌을 잘 준비했지만 초반 페이스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정미철 위원, 두산의 지금 8위 성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 사견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망을 딴 게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제 116경기 남았어요. 근데 지금 이 8위 순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5위와 지금 2경기 차에 있습니다. 사실 키움과 NC 정도만 조금 지금 간극이 있지 나머지 팀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선수 세팅이 사실은 문제인데 아마 팬분들은 이 부분에서 조금은 박탈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지난 시즌 3월 8경기와 올 시즌 3월 8경기 작년에는 4승 4패고 올 시즌 2승 6패 이 부분부터 이제 조금씩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어차피 이거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승엽 감독에게 기대치는 너무 높고 지난 시즌에 업셋을 당한 게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은. 근데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기대 전력들 곽빈이나 뭐 홍건희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지금 없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더군다나 올 시즌 외국인 3명만 바꿨습니다. 이제 큰 전력 보강이 없었고 지금 이 정도 상태에서 사실 감독에게 뭐 뭔가 피드백을 준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116경기면은 알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장성호 위원님 의견은요? 글쎄요, 일단은 작년 시즌에 두산이 포스트 시즌 진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기대를 했을 거예요. 작년에 그 외국인 타자의 덕은 어느 정도 봤죠. 라모스하고 이제 그 제러드 형, 이 선수의 뭐 WAR은 보면 한 4.5 정도가 되니까 어느 정도 활약을 했지만 투수들의 활약을 거의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빈과 잭로그 그래도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특히 코로빈은 최근까지도 메이저리그 선발 로테이션을 돌던 선수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외국인 선수 득을 15승이었습니까? 10개 팀 가운데 외국인 선수 승이 제일 적었던 팀이 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득을 못 봤는데 올해는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데려오면서 어느 정도 기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곽빈에다가 작년에 외국인 투수 득을 그렇게 못 봤는데 올해는 좋은 투수 데리고 왔고 지금 시즌 초반에도 뭐 코로빈하고 이제 잭로 같은 경우 뭐 1승밖에 없지만 두 선수가 일단은 뭐 규정 이닝을 채우면서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선발의 어떤 그 부진이 지금 눈에 띄잖아요. 뭐 보이지도 않고 곽빈은 또 없는 데다가 근데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압도할 수 있는 경기력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기더라도 어렵게 이기고 한 점 차는 거의 뭐 지는 경우가 사실 좀 많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른 시기에 지금 이승엽 감독에게 모든 화살의 어떤 그 잣대를 돌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결국 성적에 대한 책임은 감독이 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두산 팬들이 봤을 때는 작년 포스트 시즌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나아지겠지 했는데 그런 나아진 모습은 사실 보이지 않고 점점 두산의 어떤 그 색깔이 좀 이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옅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없어지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들었어요. 저는. 지난번에 이제 이게 약간 화제가 됐었죠. 롯데전에서 이승엽 감독을 이렇게 카메라를 비쳤는데 이렇게 고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막 하는 게 뭐 얼굴을 비비는 거냐 우는 거냐 울지 설마 울었겠습니까? 안 울었어요. 그때는 울었죠. 그 팔에 홈런 쳤을 때 본인이 베이징 올릴 때 베이징 때는 진짜 울었고 인터뷰하면서 그리고 지금 116경기 남았고 물론 매 경기 이기고 싶은 게 감독의 본능이지만 잘 안 풀릴 때 그리고 김태균 선수 기용 때문에 작년에 말이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혹산이 아니니 이병헌 선수 마찬가지로 근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뭐 감독을 안 해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한 팀의 대장이 지금 경기 초반에 왜 울겠습니까? 안 울었어요. 선수들은 네. 다 보고 있고 네. 속은 상하겠죠. 눈 비빈 걸로 지금 그렇게 우리가 규정 짓지 말자고. 네. 지금 이제 두산의 2025 시즌 팀 기록을 저희가 보고 있을 텐데요. 타율, 득점, 홈런, 도루, 출루율, 장타율 지금 평균 자책점, 선발 또 불펜 평균 자책점까지 보고 있습니다. 팀 기록은 홈런과 곽빈 선수가 빠져있는 선발진을 제외하면 중위권에 위치해 있고요. 이제 김재환, 양석환, 강승호 등 이제 삼진이 많은 타자들이 중심 타선에 포진된 것이 약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중심 타선에 라인업 짤 포진이 때? 된 선수들은 이 선수들은 근데 올해만 많은 게 아니라 늘 많았어요. 늘 이 선수는 탑5 안에 탑10에 다 들어가던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왜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삼진이 많은 선수들이 중심 타선에 포진시키냐 이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많았기 때문에 늘. 네. 그리고 4월 28일 현재 이제 팀 삼진이 230개로 이제 키움과 삼성에 이어서 이제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저희가 좀 어려운 거 어렵지는 않죠 지금. 피타고리안 승률을 표로 보고 있을 텐데요. 득점과 실점을 기반으로 하는 피타고리안 승률에서 두산이 승률이 이제 0.507에서 5할이 넘거든요. 근데 이기는 경기는 큰 점수 차로 이기고 그렇죠. 지는 경기는 적은 점수 차로 아깝게 지는 경기가 시즌 초반에 자주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1점 차 경기에서 2승 5패 또 승률 0.286으로 10개 구단 중 승률이 최하위입니다. 참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 한 점차 승부에 대해서 이게 과연 우리가 이제 그 가끔 저도 뭐 정현님도 사실 뭐 이야기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점차에서 강한 팀이 진짜 강팀이다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저도 그래서 혹시 오늘 주제가 이제 한 점차 승부가 2승 5패라 두산 베어스가 한 점차 승률이 제일 낮잖아요. 그래가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과연 한 점차 승부가 잘했던 팀들이 과연 승률이 그동안 좋았나 아니면 성적이 좋았나.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별로 상관이 없대요. 그러면 당연히 한 점차 승부를 잘했던 팀들이 늘 상위권에 있어야 되고 늘 뭐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해야 되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어떤 그 변수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두산이 그러면 왜 한 점차 승부가 약하냐 이거는 불펜의 문제는 맞는 것 같아요. 불펜의 문제 지금 뭐 불펜을 보면 평균 자책점은 뭐 중간으로 나오지만 일단은 쓸 선수가 별로 없어요. 제가 봐도 김태경까지 가는 게 사실 너무 좀 힘들고 이병은 없고 콩건이가 없는 게 사실 너무 크고 지금 뭐 불펜에서 쓸 수 있는 사실 선수는 지금 뭐 이영하 선수도 안 좋고 최지강도 안 좋고 박치국 선수 하나하고 홍민규 선수라는 선수 한 명인데 요 두 명밖에 없으니까 김태경까지 가는 길이 사실 너무 힘들고 그 앞에 만약에 5회 이상 던진다면 6, 7, 8, 9가 이렇게 딱딱딱딱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못 버텨주고 역전당하고 마무리까지 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한 점차 승부가 승률이 안 좋게 나오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산 베어스가. 그런 상황에서는 진짜 이 지금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 특히 불펜 자원들이 언제 어느 시기에 돌아오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 3월이었죠. 이제 박정원 구단주가 일본 미야자키 캠푸지를 방문하면서 우리가 이제 4위, 5위 하려고 야구하는 건 아니다.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베어스다운 야구로 팬들에게 보답해주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승엽 감독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3세번이란 말 있지 않냐. 열심히 준비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단의 큰 변화는 없었지만 이제 트레이드를 통해서 외야수 김민석, 추재현 선수를 영입을 했고 또 내야수 허경민 선수가 FA로 팀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 허경민 선수의 부재도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실 허경민 선수가 KT로 가면서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뚜껑을 딱 열고 보니 이게 더 크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허경민 선수도 이제 부상으로 햄스트링으로 좀 빠지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3루수 강승호 선수가 지금 부진하고요. 또 1번 타자 김민서 선수가 이제 정수빈 선수로 1번 교체가 됐고 5선발인 김유성 선수가 이제 제구 난조로 좀 두 차례 1군에서 말소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승엽 감독이 좀
어떤 경기 운영을 하면서 조급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완이 이제 김호준 선수를 사연투했던 거, 그리고 지난 주말이었죠. 잠실 롯데전 8회 무사 3루 동점 상황에서 마무리 투수 김태균 선수를 투입을 했는데 김태균 선수가 이제 승부의 주자 실점을 막지 못했고 9회 이제 멀티 이닝을 하면서 좀 흔들렸고 경기를 결국은 뒤집지를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좀 감정이 격해지는 맞아요. 이승엽 선수 저도- 이승엽 감독의 모습이 잡혔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승엽 감독에 대한 시선이 자꾸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저도 봤고 뭐 두 위원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커뮤니티에서는 뭐 언제 뭐 이승엽 감독이 경질이 될 거다. 한번 시끄러웠었어요. 뭐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이제 그게 이제 썰로 좀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좀 들어보셨죠? 저도 그 분위기는 감지를 했고요. 네. 근데 사실 그거야말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주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감독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이승엽 감독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팀의 감독이 경질될 때야말로 대회비로 아주 심각하게 하다가 원샷 원킬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못하면 팬들은 시선이 다 감독 바꿔라잖아요. 네. 트럭 보내고 뭐 이런 네. 게 그냥 정신 차려서 잘해주세요는 몇 안 돼요. 그냥 바꾸길 원하는데 그거야말로 우리 예측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예. 네. 시끄럽긴 했었습니다. 예. 장성호 의원은 좀 얘기 들으셨나요? 저는 사실 이승엽 감독의 뭐 경질에 대해서는 들은 얘기가 사실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커뮤니티 들어가서 이승엽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쳐보지도 않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들이잖아요. 포스트 성적도 안 좋았을 때. 근데 이제 카더라가 왜 유추가 많이 되냐면 그러니까 야구장에서 뭐 이승용 감독도 사실 작년에 그랬지만 야구장에서 그렇게 관중들이 모여서 뭐 몇 시간 동안 항의하는 게 많지가 않았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온라인은 뭐 안 보는 사람은 사실 그냥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트럭 정도였지. 작년에 KT한테 업셋 당하고 나서 꽤 긴 시간 잠실 야구장에서 그랬죠. 항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카더라가 많이 쏟아집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두산 쪽 취재를 좀 해봤는데 아직은 전혀 그리고 또 저한테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럼요. 저는 또 네. 취재를 해야 되니까 뭐 전화는 여기저기 전화는 돌렸지만 두산 쪽에서는 지금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어떤 네. 댓글에 네. 우리가 이제 이승엽 감독하고 친한 건 아는데 공과 사는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여기서 마치 한 팀의 감독을 여기 이렇게 제이킴님이 한 팀의 감독을 옹호하는 자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뭐 취재도 하고 저희들 뭐 사견을 얘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누구를 뭐 실드 치는 자리는 분명히 아니라는 걸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실드를 원래 안 좋아하는 거 다 아실 텐데. 강성호 의원은 원래 실드를 저는 난 그런 거 단어를 좋아하지 싫어해요. 장가. 그렇죠. 잠깐. 근데 이제 잠깐 그런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투수진, 그러니까 작년과 연장선에 있는 것 같아요. 이병헌 선수라든지 김태균 선수가 꽤 많은 경기 출전을 했고 특정 선수에게 이제 많이 편중되는 어떤 등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두산을 아끼시는 팬분들 이제 걱정의 일환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태균을 왜 무사 8에 올렸느냐, 혹은 뭐 작년에 신인인데 왜 1이닝씩 안 던지고 1.2이닝 아웃카운트 뭐 4개 5개를 왜 주느냐. 이제 그런 연장선에서 걱정하는 건 뭐 당연히 이해가 가지만 지금 이 경기 수에 글쎄요, 제 개인적인 사견은 그렇습니다. 이제 뭐 28경기 치렀는데 이 네. 감독의 전적인 잘못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네, 핑크 판단이 이승엽은 코치부터 해서 좀 경험 좀 쌓아서 올라와야 하는데 너무 바로 감독을 해서 최강야구 하듯 프로야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시각도 네. 분명히 어, 있을 네. 거예요. 뭐 당연한 왜냐면 거죠. 이거는 뭐 네. 팬분들이 아마 네.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네, 빈 0987님도 비슷한 그렇죠. 의견이 그러니까 웬만한 지금 이제 다뭐 10개 팀 감독들은 다 코치를 거의 최소한 5년 이상 다 뭐 1군, 2군 표처스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고 나서 이제 감독을 했으니 그 어떤 그 공로, 감독이 된 공로, 그 길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받는데 이승엽 감독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모르겠어요. 누가 꽂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구단주가 야 이승엽 감독 시켜 이렇게 해서 뽑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감독이 됐다고 팬들은 생각할 수 있죠. 네. 왜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강야구 감독을 하다가 두산 베어스 감독으로 취임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충분히 팬분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네네. 해요. 왜냐하면
그 자기가 좋아하는 팀의 감독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제 뭐 퓨처스 감독도 좀 하고 코치 경험도 하고 그러면서 선수들을 좀 파악도 좀 잘하고 뭔가 뭐 다양한 경험을 했던 감독이 와서 오랫동안 이 두산 베어스라는 팀을 강팀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감독을 사실 원했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감독이 되는 것보다는 많은 경험을 하고 감독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단단한 어떤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랬을 텐데, 그러니까 두산 베어스 팬분들은 이런 시각 저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그게 이제 곧 뭐 사회적 검증인 거죠. 네. 그러니까 팬분들이 생각하실 때 보편적인 검증. 근데 세계로도 넓혀 보면 뭐 그런 사례 꽤 많습니다. 에런 양키스 감독도 그렇죠. 사실 네. 코치 경험 없고 몇 년 전에 WBC 우승했던 감독도 그러니까 니포넨 감독을 했던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그분도 구리야마 감독. 구리야마 감독도 프론트 출신이고 해설위원 해설위원 맞아요. 하다가 이제 감독 이제 이유를 찾자면 많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승엽 감독이 코치 경험이 없어서 경기 운영을 못한다. 저는 이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승엽 감독이 선임됐을 때 또 발표했을 때의 그 상황들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또 이승엽 감독이랑도 통화도 하고 그때 그랬었는데 본인이 이런 어떤 시선들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그걸 다 받아들이면서 그 감독직을 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 지도자 생활하는 데가 이제 삼성 라이온즈가 아니고 두산 베어스였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승엽 감독이 참 되게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당연히 허니문일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죠. 팬들도 사실 이승엽 감독 온다고 얼마나 많이 좋아했었습니까. 근데 이제 경기 결과에 일희일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두 분 의견이 맞는 게 지금 이제 4월 말이거든요. 4월 말이고 이런 상황에서 구단에서 만약 감독을 새로운 사람을 알아본다. 글쎄요, 이제 물론 팬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도 정확히 다 알고 있어요. 두산 구단에서도 다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감독을 바꾸려고 교체 카드를 꺼낸다. 아직은 그건 참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사실 5월 한 10일, 11일 정도에 보통 감독들이 많이 교체가 되다 보니까 확실히 그때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시선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예. 왜요?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5월달? 5월 그러니까 중순에? 네. 이영미 감독 아니 이영미 이영미 기자 말씀처럼 네. 28경기 치르고는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성호 같은 대형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투자 대비 막 엄청 쏟아 부었습니다. 이거는 뭐 세팅 그냥 기초공사를 다 해놨어요. 근데 출발이 예를 들어서 막 6연패 7연패 가면 그때는 무슨 손을 써도 사실은 뭐 납득이 가잖아요. 허용 범위 아닌데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3명만 바꾼 팀입니다. 근데 28경기에 그리고 세부 지표 보세요. 굉장히 나쁜 세부 네, 지표는 맞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의외였어요. 그게. 네, 네. 그러니까 세부 지표를 보면 그렇게 어느 한 분야가 이제 조금 처지는 부분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밸런스가 나쁘지가 않은데 왜 그러면 하위권에 있지? 라는 생각이 네, 드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좀 약간 저도 의외였거든요. 네.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아까 네. 말한 그 뭐 한 점차 승부에서 네. 좀 약간 많은 패를 좀 당했다 이 부분 좀 있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많은 팬분들이 이제 이승엽 감독을 자꾸 이제 질타를 하고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전 제일 클 것 같아요. 앞으로도 나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게 아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게 생각하는 보이지 거죠. 않기 때문에 빨리 어떤 게 지금 그래도 뭐냐가 이제 이제 경기 차이가 이제 중위권하고 이제 많이 벌어지지도 않았고 상위권하고 많이 벌어지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계속 놔두면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요. 그리고 뭔가 교체를 통해서 뭔가 이제 자극을 선수들한테 주면 새로운 감독이 와서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뭔가 그 바뀌었을 때 그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두산 베어스 팬들은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네. 모든 야구 팬분들 수준이 그 과거와는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엄청- 세부 스탯이나 이런 거 엄청 다 전문적이시죠. 알고 계시고 네. 보세요. 시대가 바뀌어서 과거에는 정미철이 오늘 던지고 3일 있다 던져도 아무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간도 없고. 근데 네. 지금은 세부 지표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장성호가 어제 던졌는데 어제 몇 이닝 던졌고 몇 번 풀었고 이거 다 압니다. 근데 그만큼 최근 현대 야구에서 감독들이 팀을 운영할 때 공간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디테일하게 가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예, 예. 근데 이제 뭐 일단은 뭐 야무지게 출발을 하긴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뭔가 다 그 이승엽 감독이 생각했던 트레이드도 네. 지금 뭐 어떻게 롯데에게 득을 주고 오히려 두산 베어스 쪽에서는 김민석이라든가 최지현 득을 못 보고 있죠. 그리고 허경민이 떠난 자리 강승호 선수를 지금 2루에서 3루로 바꿨는데 지금 거기서 강승호 선수가 작년 반도 못하는 지금 타격 성적이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패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우찬 선수가 지금 다치는 바람에 내야 짜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단 어렵죠. 말이에요. 네. 보니까 아까 이승엽 감독이 구상한 게 제대로 맞아떨어지는 게 지금 없어요. 그럴 네. 때 감독이 제일 힘들죠. 그렇죠. 네, 뭐 네, 뭔가 맞아요. 뭔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트레이드 추진을 하고 선수 포지션을 바꿨는데 한 세네 군데 이제 손을 댔는데 그 중에 뭔가 이제 하나라도 뭔가 이제 팬들이 납득을 하고 성적으로 좀 이어지고 좋은 성적을 뭐 자리를 옮긴 선수가 성적이 좋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뭔가 그래도 이승엽 감독이 그래도 뭐 팀을 좀 잘 뭐 추스리고 있구나 아니면 뭐 바뀐 선수 이런 것들은 뭐 성견지명이 있었구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텐데 뭔가 지금 다 하는 것마다 제대로 터지는 게 지금 없는 상황이라 두산 베어스 팬들의 어떤 그 불만들이 지금 조금씩 쌓이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전 들더라고요. 네. 네. 그 이승엽 감독이 물론 이게 약간 선입견도 있는데 원래 굉장히 당당하신 분이시잖아요. 지금도 네, 그래요? 네. 근데 자꾸만 이제 그 물론 경기 전에 해설위원한테 보여지는 모습도 물론 있겠지만 경기 중에 카메라 아무래도 클로즈업돼서 감독의 어떤 예, 변화무쌍한 표정을 비치다 보면은 거기에 딱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뭔가 좀 위축된. 네. 그리고 그 경기 내용에 대한 뭐가 불만이 얼굴에 다 나타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가웃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나 저 단장대 저랑 통화 못 하셨죠? 누나 단장대 한 번 봤지? 단장 때요? 단장대 한 번 봤어. 한 번 본 것 같아요. 왔을 때. 네, 맞아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위축되면 숨습니다. 숨어요. 근데 이승엽 감독은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진짜 팬분들 보기에 너무 죄송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 실제로. 그래서 단장이었을 동선을 때. 최소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승엽 감독은 그럴 수가 없는 게 물론 이제 표정에서 저희들이 네네. 유추하는 거죠. 근데 매번 나가서 선수를 대표하면서 보여요. 말해야 되고 경기 운영해야 되는 근데 선입견이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죠? 네. 선입견으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못 나가는 게 뭐냐면 이제 28경기라는 얘기를 거듭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5월 이거 한 7월 전에까지 어차피 또 우리가 계속 매주 방송을 하니까 그 이후에도 또 두산 아니면 또 어떤 성적이나 또 이승엽 감독과 관련된 뭐가 또 그 노출이 된다면 계속 또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